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DC의 네오콘이 이란과 전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은밀한 정권교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전직 CIA 분석가 레이 맥거번이 미국 행정부의 네오콘과 전쟁광들이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레이 맥거번은 브라이트온의 마이크 아담스와 인터뷰에서 이러한 견해를 공유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리전을 수행했듯이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이란과 대리전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과 텍사스 상원의원 존 코나인이 이란을 폭격하라고 촉구했는데 터커 칼슨은 이들을 미치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애담스는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서 미 해군 전체가 이 무기의 유효 타격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거버는 바이든 행정부 네오콘들이 텔아비브를 대신해서 미국이 테헤란과 공개적인 싸움을 벌이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 대리 빅토리아 놀랜드, 국무장관 앤토니 블링컨,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이 워싱턴을 이란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월 7일 이스라엘 테러 이후 월스트리트 저널이 하마스 전사들이 이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는데 맥거버는 이 기사가 완전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맥거버는 또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날조, 꾸며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보 추정치는 이란이 현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2007년 추정치와 일치한다. 그들은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나 무기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맥거번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란이 2002년에 핵탄두 개발을 중단했고 그 이후로 재개하지 않았다는 정보 관계자의 추정도 공개했습니다. 맥거번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의 전쟁광 네오콘은 정말로 이란에 피를 흘리고 싶어하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다. 그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허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이어 2000년대 정보기관들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만장일치로 자신있게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CIA 분석가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 추정치에 대해서 불평했고 동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의 불만은 정보기관이 활성 핵무기 프로그램이 없다고 밝힌 국가와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이 네오콘 전쟁광들을 몰아내어 평화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도구는 은밀한 정권교체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밀 조치를 취합니다. 미국의 공작으로 2022년 4월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권좌에서 축출되었고 날조된 부패 및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이번 주에 1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믿을 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임란 칸이 2월 8일 선거에서 집권을 하는 것을 막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비밀작전의 핵심은 그것이 비밀이어서 미국 정부가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나 유출을 통해 증거가 밝혀지는 경우에도 종종 그렇듯이 미국 정부는 증거의 허위성을 주장하고 주류 언론은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무시해버립니다. 미국의 은밀한 정권교체는 놀라울 정도로 일상적입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린지 오루크 교수는 그의 권위 있는 연구에서 냉전기간 1947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의 은밀한 정권교체 작전을 64회 수행했다고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그 수가 훨씬 더 많다고 제프리 sak스 콜롬비아대 교수는 말합니다. sak스는 오바마가 CIA의 팀 시카모어 작전으로 시리아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를 전복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면서 미국의 정권교체 작전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의 비밀작전은 몇 년이 지날 때까지 비밀로 남아있었고 그때에도 주류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카리스마 넘치고 재능 있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지도자이자 세계 최고의 크리켓 기술과 국민과의 친밀한 접촉으로 유명한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 정부를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인기, 독립성, 엄청난 재능으로 인해서 그는 미국의 주요 표적이 되었고 미국은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임란 칸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란 칸의 죄는 푸틴 그리고 시진핑과 지나치게 협력하면서도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모색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외교정책의 위대한 진원이자 CIA의 활성화 원칙은 외국 지도자가 우리 편이 아니면 우리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지도자들은 미국의 선동으로 지위를 잃을 위험이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파트리스 루문바 자이르 대통령, 노르돔 시아루크 캄보디아 총리,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으로 거슬러 올라가 중립을 추구했던 지도자들이 미국 정부의 숨은 손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많은 지도자들처럼 임란 칸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단절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일정의 우연한 일치로 칸은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2022년 2월 24일 푸틴을 만나려고 우연히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칸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분쟁은 전장이 아닌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외국 지도자들이 푸틴에 맞서 서구의 테러 제재를 지지하도록 했지만 칸은 이에 저항했습니다. 칸은 2022년 3월 6일 파키스탄 북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라고 자신에게 압력을 가한 EU 대사 22명을 질책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웃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의 테러와의 전쟁이 파키스탄의 고통에 대한 인정, 존중, 감사 없이 파키스탄에게 완전히 파괴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중립은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칸에 대한 후속 조치는 2023년 8월 디 인터셉트의 조사 기자에 의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칸의 집회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도널드 루 미 국무부 차관보가 워싱턴에서 아사드 마지드 칸 주미 파키스탄 대사를 만났습니다. 회의 후 칸 대사는 비밀 전문을 이슬라마바드로 보냈는데 이것이 파키스탄 군인 관계자에 의해서 더 인터셉트에 유출되었습니다. 이 비밀 전문에서 루 차관은 여기와 유럽 사람들은 파키스탄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립적인 입장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다음 루는 칸 대사에게 결론을 전달했습니다.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성공한다면 러시아 방문은 총리의 결정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미국이 제3세계에서 자행하는 은밀한 정권교체는 매우 일상적이지만 성공한 정권교체는 절대 비밀에 붙여집니다. 한국에서도 5.16이 그랬고 11.6이 그랬습니다. 제가 저희 유튜브 방송 커뮤니티에 전두환 회고록 1권을 요약 정리한 제 블로그 글을 링크했는데 여기에 뉴욕에 사시는 한 교포가 김재규의 가족들이 뉴욕에서 재벌처럼